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툴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가 미국의 로스쿨과 경영대학원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똑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색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글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장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작가 크리스 카스타노바가 발간한 단편 만화책 새벽의 자리아입니다. 소재와 내용은 작가가 직접 구상했지만 그림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걸 배치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미 저작권청이 작가에게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가 지난해 12월 재심을 열고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철회했습니다. 저작권 인정 기준은 창작 활동에 작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보다 작가의 창조성이 발휘되는지 여부라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 재팬이 공개한 애니메이션 개와 소년에서는 주인공 캐릭터를 제외하고 배경을 그리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표현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감독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을 대량 해고한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기존 창작물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학습한다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최근 과학계 가장 큰 이슈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일 텐데요.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까지 만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나 저작권 문제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논쟁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볼까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격이죠.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요. 이 질문을 입력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챗봇 형태인데요. 네. 이 인기를 끌었던 챗GPT 3.5에 이어서 이보다도 더 발전된 챗GPT4가 지난달 출시됐습니다. 네. 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GPT4가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를 거뒀고 또 미국 대입 시험의 읽기와 수학 영역에서도 상위 10% 내외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미드전이나 달리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직접 달리 프로그램에서 이 컴퓨터를 하는 제 모습을 생성해봤거든요. 네. 한국 여성, 컴퓨터 앞, 그리고 묶은 머리, 연분홍색 옷 이렇게 4가지의 단어만 입력을 제가 직접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이나 이 일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그림이 생성됐습니다. 몇 초 만에 제가 상상했던 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이고요.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습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공지능의 곰인형이 샌프란시스코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곰인형이 색색의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고 또 판다가 수영을 한다라고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영상인데요. 예. 다소 기괴하기도 하지만 내용에 정확히 들어맞는 영상이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또 다른 영상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 거는 인공지능의 우주인이 화성의 진흙탕을 걸으면서 춤을 춘다. 또 개를 산책을 시키다가 개와 함께 불꽃놀이를 본다라는 엉뚱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예. 이 개가 실제로 등장을 하고 또 좀 있으면 불꽃놀이도 나옵니다. 네네. 이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창작이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뜨거운 문제로 떠오른 게 개인정보 침해 문제입니다. 이 지난달 챗GPT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유료 사용자들의 이름과 또 신용카드의 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이탈리아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챗GPT 접속을 차단하고 또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프랑스도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독일은 이탈리아에 조사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에는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는 중이고요. 또 챗GPT의 학습 데이터에 국내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픈 AI는 앞으로 GPT의 이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요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때의 논란과 굉장히 비슷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또 이미지나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의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지, 또 이 그림을 이용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가 되는지 등이 논쟁의 대상인데요. 네. 이 논쟁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입니다. 이 카슈타노바 작가는 이 단편 만화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여기 들어간 그림들이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 만화책의 소재와 내용은 사람이 직접 구상을 했지만 이 그림은 인공지능에 단어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그림을 쓴 겁니다. 이 카슈타노바는 이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달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미국 저작권청이 작가에게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했다가 지난해 12월에 재심을 열고 저작권 인정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이 소재나 내용의 저작권은 카슈타노바에게 있는 걸 인정하지만 이 그림에 대한 하나하나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공문을 보면은 이 저작권 인정 기준은 창작 활동에 이 작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보다는 이 작가의 창조성이 발휘됐는지 여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작가는 미국 저작권청이 권리를 인정해 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자신이 직접 찍은 자기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킨 뒤에 이때 나오는 그림으로 만화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I try to do is to teach and to educate and to tell my friends that it's a revolution. AI is here to stay. Either if I do AI or not, it's going to be here. So if I can teach artists how to use it, maybe they can keep their jobs and take a 그러니까 법에 없는 사례가 등장하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현실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재팬이 개와 소년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주인공 캐릭터는 사람이 직접 그린 거지만 이 배경을 그리는 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먼저 사람이 배경에 밑그림을 그리고요. 인공지능이 이 결과물을 재생산한 뒤에 또 뒤에 사람이 후보정을 했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인력이 부족한 애니메이션 업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모든 배경에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난해 9월에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 30명을 대거 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자리 논란이 나왔습니다. 예. 이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기존의 업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력을 아예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버리면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네, 예전 산업혁명과 같은 이번엔 인공지능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는 성적인 대화나 비윤리적인 대화에는 어떤 대답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이 이용자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챗GPT에게 음란 소설을 쓰게 한다거나 이 살인 방법을 설계하도록 하는 이른바 탈옥 방법이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음란 사진을 생성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람의 음란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 개발사들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탈옥 사례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원작자의 허락에 없이 학습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편리해지고 또 효율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일자리 문제나 저작권 문제, 또 윤리성 문제 등 이런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런 인공지능은 사회적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령 선생께서 생전에 인공지능은 말이다. 편리하게 타고 다녀야지 경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 파일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